안녕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 사인의 사서들과 함께하는 책이 있는 콘텐츠 슬기로운 사서생활 첫 시간입니다. 저희는 부끄럼도 잘 타고 수줍음도 많은 사서들인데요. 여러분의 폭넓은 독서 욕구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용기 있게 낯선 선택을 한 사서들에게 격려와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격주로 만나실 수 있는 슬기로운 사서생활은요, 월 2회 2가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매월 4주차에 만나실 수 있는 흔한 취향이라는 코너입니다. 흔한 취향을 가진 사서들이 기호에 따라 고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월 2주차에 만나실 수 있는 미운 우리 책들이라는 코너인데요. 대중에게 아주 인기가 없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보물 같은 그런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은 흔한 취향이라는 코너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코너를 함께할 사서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저희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반말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할까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안녕 이용자들. 아, 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소개를 다시 드릴 건데요. 아까 모셨던 특별한 게스트 남자 사서분이죠? 이쪽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문화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양천을 즐기고 셀프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심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4층에서 북실북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아름이라고 합니다. 북실북실은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책 도서를 추천해드리고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보니까 아름주님 엄청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전화를 하면 끊질 않으세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되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친절하시니까 65세 이상인데 도서에 대한 추천을 받고 싶다 하면 이아름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자료열람실 4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 윤민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를 보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꼭 해주시고요. 한 손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꼭 두 손으로 화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린이 자료실의 따뜻하고 귀여운 감성을 만들기 위해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자르고 무한 반복 중인 사서 송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중앙도서관 3층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정리실이라는 공간에서 정리실 귀신이 되어가고 있는 책 정리 담당 엄미향 사서라고 합니다. 네. 왜 중요한 역할을 소개 안 해주시죠? 네,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 책을 사주고 계시잖아요. 책을 이용자들의 사서- 희망도서. 네, 그쵸. 희망도서를, 네. 희망도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도서 문의는 이쪽으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아까처럼 할 건데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인 심상욱 사서님부터 추천 도서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제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뭔가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뿅! 여기는 바로 마포중앙도서관의 자랑 IT 체험실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죠. 우선 보시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일단 IT 체험실 VR 코너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술부 스핑크스도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VR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제가 다가가면 이렇게 확대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집트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IT 체험실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그 장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뿅! 잘 보셨나요? 저도 민망합니다. IT 체험실을 잠시 다녀온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이 책은 이제 이집트에서 24시간 살아보기라고 해서 고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내용이에요. 고대 이집트 시대에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24시간 생활했는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보냈는지를 가볍게 서술했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상형 문자를 배우는 어린 소년 이 부분인데, 그 나크트라는 10살짜리 이제 소년이 나오고요. 의사 아버지를 두고 있어서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이예요. 아이가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상형 문자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특권이야. 배우는 게 즐겁지 않다면 물고기를 잡거나 벽돌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글자, 문자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지식인계층, 특권 계층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도구였거든요. 그 부분을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뒤로 이어서 보면은 이제 또 선생님이 이제 그 나크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암송하면 그대로 따라하며 받아 적도록 해서 이제 나크트에게 상형 문자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그 당시에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슨 종이가 있었을까요? 파피루스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이가 워낙 귀했어가지고 파피루스에서는 이제 쉽게 쓸 수가 없었고, 나크트는 이제 깨진 단지 조각, 거기다가 그 당시엔 그래도 잉크가 있었나 봐요. 잉크에다가 이제 편촉을 붙여서 받아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 내용만 그냥 소개해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다른 걸 더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제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이 어려운 상형 문자를 나크트가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르나크 신전에 가서 이렇게 본 건데, 이제 큰 기둥에다가 이렇게 상형 문자를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불가사의 피라미드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구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했던 그 피라미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한껏 남고 와야죠.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책 소개와 함께 사진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갔다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쯤 코로나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답답해하실 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또 잠시나마 이집트 여행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이아름 사사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책은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인데요. 유현준 건축가가 지은 새 신간이에요. 그래서 알쓸신잡에서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나오셨던 분이라 더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가장 키워드 부분이 보이드 공간이라는 그 키워드가 딱 눈에 띄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보이드라는 의미가 빈 공간이라는 뜻인데, 건축 용어로는 뭐 계단이나 현관같이 모든 동선들이 모이는 공간, 의미 있는 뭐 부심점이 되는 공간을 이게 보이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축과 그 건축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 건축의 완성이다라고 이 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건축과 함께 어우러져서 뭐 바뀌게 된 공간,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 그런 의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축을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 다양한 분야와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인문학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건축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은 건축적인 약간 사례들이 많이 들어서 엮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 철학 쪽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다뤄진 책인가요? 이렇게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약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공간, 그래서 건축 고딕 양식이나 아니면 뭐 분수대 같이 인위적으로 물을 뿜어대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면은 동양에서는 약간 자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폭포수 아래에 있는 정자면은 우리가 정자에 앉아서 그 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자연을.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동서양의 시각의 차이도 건축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네. 다들 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본 것 같아요. 구해줘 홈즈에서 가끔 집 볼 때 보니까 어. 베글린 구조를 가진 어. 우리 고딕 양식을 네.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맞아. 있는 그대로의 나무를 살리고 맞아. 그거를 집안에 비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관점을 소개를 해주셨다니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책이기도 해요. 김은 작가님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 단군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단나라와 이제 초나라의 전쟁의 양상을 그렸는데요. 그 안에 이제 말들이 나와요. 제목에도 있는 말들이 그 전쟁을,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사실 판타지를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처럼 가볍지는 않은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서술의 문체를 갖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김은 작가의 사상을 이해를 하고 보시게 되면 두 나라의 관계와 말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 인간이 발전시키는 문명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쓸모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발췌해드릴 문구 두 개가 있는데요. 23페이지에 공에서 수로, 수에서 공으로 쉴 새 없이 넘나드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엎어지고 뒤집히는 틈새를 사람의 말로는 삶이라고 부른다고 시원기에 적혀 있는데, 시원기라는 건 이 책에서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 시절의 배경을 나타내는 또 신화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의 일종입니다. 순회, 공인의, 죽음인의, 삶인의 하는 언설들은 훨씬 게을러진 후세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넘나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철학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 뒤에 작가가 뒤에라고 써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한 페이지에 되게 짧게 썼어요. 세상을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책은 그 답답함의 소산이다. 세상을 지우면 빈자리가 드러날 테지만 지우개로 뭉갤 수 없어서 나는 갈팡질팡하였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훨씬 위에 있는 존재로서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선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은 송지영 사사님이신데요. 어떤 책을 들고 나왔나 한번 소개를 잘 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할 책은 식물의 위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낸 지가 벌써 반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 갑갑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가치,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읽다 보면은 식물의 특성이 있고 그게 어떠한 삶의 태도나 인간관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가볍게 뭐 커피 드시면서 또 차 한잔 하시면서 집어들고 읽으시기에 편한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박원순 님이세요. 설마 생각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시장님 아니시고요. 다른 박원순 님이신데 그 원래 출판사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이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여미지 식물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드노로서의 이제 삶을 꿈꾸셔서 관련 대학원도 나오시고 에버랜드 꽃 축제도 기획하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안에는 사실 식물에 관한 500번째 책인데도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채색된 그림이 없어요. 근데 너무 그 필체가 담백하고 또 서정적이어서 딱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마 읽으시기에 가볍게 그냥 피리릭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딱 식물이 되게 내리속에 났는데 페퍼민트라는 그 식물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페퍼민트가 절반 정도의 햇볕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늘에 있어야 잘 산대요. 그리고 맨 처음에 샀을 때 새 화분하고 새 흙으로 덮어줘야지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뿌리가 길게 자라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을 식물에 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페퍼민트는 또 옆으로 이렇게 뿌리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큰 화분을 준비해 놓고 페퍼민트를 있어야 되는군요. 네, 큰 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뭔가 답답하게 뭐 코로나로 덮여져 있는 상황인데 페퍼민트처럼 뿌리를 넓게 펼치시고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일상에서 특별함을 찾으시고 조금 더 편안하고 온전하게 삶에 집중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네, 잘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식물책인데 그림이 하나도 없나요? 그림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가지 유형으로 7가지 이요? 네, 7가지 유형으로 이제 식물을 추천해요. 근데 이렇게 선으로만 그려져 있고 사실 채색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진도.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이 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의 유형으로 식물을 이렇게 추천을 해요. 네, 챕터 자체가 정서적으로 네 나눠져 맞아요. 있는 그래서 거구나. 아마 읽으시기에 500편대면 사실 정보를 우리가 받는 도서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마 읽으시기에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편하게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요즘 식물을 많이 기르는데 사서 봐야겠네요. 색칠하고 싶은 느낌이 색칠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보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너무 채색하고 싶게 네, 되네요. 네, 하셔도 됩니다. 컬러링 겸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엄미양 사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책인가요? 제목은 내 옆에는 왜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던 와중에 그 대출 반납 데스크로 들어오는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어떤 책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읽게 됐는데 작가분께서 인용하셨던 그 일기가 있는데 위스턴 휴 오든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악마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잠을 자며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어쨌든 뭐 고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개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처를 받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공감 제로를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알게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얘가 네. 자기계발서 분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500번째 기술과학 쪽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작가분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세요. 그래서 약간 그 마인드 컨트롤을 스킬적으로 다뤄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약간 막연하게 자기계발서처럼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 공감 제로가 어떤 유형의 공감 제로 분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세요. 요즘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진짜 생각보다 되게 색다른 책들이 분야별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소개를 저희 관점에서 해드렸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야 똑같으실 거라고 믿고요. 똑같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각자의 취향은 소중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슬기로운 사서생활 2번째 콘텐츠 미운 아기 오리의 주인공 같은 못생긴 척 숨어있는
하지만 백조 같은 그 책들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를 다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창피해하고 부끄럼 많은 사서들에게는 이게 큰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슬기로운 하루 보내세요.